예순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자정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시면 고통은 조용히 따라옵니다. 그것은 당장 느껴지는 통증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으로 찾아옵니다. 손주 얼굴은 알지만 이름이 막히는 그 찰나의 공백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는 그 멍한 시간으로 찾아옵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산 사람만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큰 사고로 무너지기보다 작은 습관으로 서서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밤 11시, 12시, 심지어 새벽 1시가 되어도 거실 불이 꺼지지 않는 집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낮게 흐르고 소파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다가도 막상 침대에 들어가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지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밤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일까요? 젊은 시절에는 밤을 조금 희생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몸이 대신 견뎌줍니다. 그러나 60, 70이 지나면 몸은 더 이상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특히 뇌는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깊이 잠들어야 할 시간에 우리가 깨어있다면 뇌는 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낮 동안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쌓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밤은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과거를 곱씹으며 뒤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이사 온 뒤 밤이 길어졌습니다. 저녁 9시쯤 소파에서 잠깐 졸고 밤 11시에 깨어 침대로 가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 1~2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비로소 놀랐습니다. 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어느 날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평생 밤 근무를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벽 3시가 되어야 잠이 오셨습니다. 낮에 오래 주무시니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균형을 잃고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말이 느려지고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중간 단계의 기억 저하를 진단받았습니다. 잠은 양만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은 너무 늦게 아셨습니다. 저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그 시간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뇌는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정리합니다. 만약 그 시간에 우리가 깨어 있다면 청소는 미뤄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일찍 쉬어야 합니다. 그것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져서입니다. 밤을 지키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제때 잠드는 것이 자신을 아끼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60이 넘었다면 이제는 세상과 조금 덜 싸우고 조금 더 일찍 불을 끄십시오. 뇌는 소리 없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를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어른들은 해가 지면 하루를 접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닭이 천일치고 올라가면 어머니는 부엌 불을 끄셨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잠깐 하늘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밤은 그저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수면의 과학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자연의 시간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삶 속에 이미 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낮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머릿속에 담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몸 걱정, 세상 돌아가는 소식까지 뇌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기쁜 일에도 반응하고 속상한 일에도 반응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머릿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마치 장터가 끝난 뒤 바닥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찌꺼기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또 장이 서고 또 쓰레기가 쌓입니다. 결국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사람의 뇌에도 이런 정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잠이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어가면 뇌 안에서는 조용한 청소가 시작됩니다. 낮 동안 쌓인 해로운 물질을 씻어내고 필요 없는 정보는 정리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그 움직임이 가장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몸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깨어있다면 그 청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뇌 속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 좋지 않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잠깐 잊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쌓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변화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방금 들은 말을 금방 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오랜 밤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을 많이 자니까 괜찮아. 그분은 새벽 3시에 잠들어 아침 10시가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으로만 보면은 8시간 이상 잔 셈입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머리는 맑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금씩 균형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 날을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지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밤은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맡기는 시간입니다. 몸에게, 뇌에게 이제 너희가 할 일을 해라 하고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시간을 빼앗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빛, 휴대전화에서 번쩍이는 작은 불빛이 잠을 밀어냅니다. 그 작은 빛이 멜라토닌이라는 잠의 신호를 방해합니다. 몸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전 어른들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쉬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건강 지식을 배워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얻었지만 대신 밤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밤은 적이 아닙니다. 밤은 우리를 고쳐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낮이 점점 흐려집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10시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전히 화면 앞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겠습니까?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그 차이는 몇 년 뒤의 기억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거창한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밤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밤을 돌려놓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르신들이 밤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잠이 오지 않아서만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시간을 보내지만 밤이 되면 혼자 남습니다. 집은 조용하고 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들립니다. 그 고요함이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접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워주면 덜 외로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보고 자야지 그 한마디가 밤을 길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몸을 일으켜 불을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참고 견딘 마음이 밤이 되면 풀립니다. 서운했던 말이 떠오르고 억울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가 걱정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지나간 시간이 마음을 흔듭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거실로 나옵니다. 그렇게 밤은 조금씩 흘러갑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밤의 고요함을 피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뇌는 쉬지 못하고 지칩니다. 낮 동안 받은 상처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감정도 기억도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이 더 무겁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손주의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나눈 대화를 잊어버리고 멍하니 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때서야 불안해집니다. 설마 나에게도 이런 일이. 하지만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밤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밤마다 조금씩 빚을 지듯이 쌓아둔 피로가 어느 날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보다 평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밤을 붙잡고 버티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이 참았습니다. 가난도 견디고 서러움도 견디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밤 10시에 불을 끄는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쉬어도 되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 한 시간이 쌓여서 내일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흐려지는 속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밤을 붙잡지 마십시오. 불안을 달래기 위해 화면 속 빛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빛은 잠시 위로가 될지 몰라도 깊은 잠을 밀어냅니다. 깊은 잠이 사라지면 기억도 힘을 잃습니다. 밤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우리를 씻어주고 정리해주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믿으십시오. 불을 끄고 눈을 감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일찍 자고 제때 일어나고 마음을 비우는 것, 그 단순함이 결국 우리를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도 밤이 두려워 불을 끄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은 조금만 용기를 내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 기운이 천천히 골목을 채우기 시작하던 어느 날 나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결심을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자리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삶이 안정적이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에 집을 나서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과 막 문을 연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고소한 냄새,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또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너무 오랫동안 주변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늘 나중으로 미루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갑자기 아깝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거나 오래된 공책을 꺼내 마음속 생각을 적어 내려가거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처럼 작고 소박한 일들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해졌고 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잡다한 걱정이 천천히 가라앉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자주 떠올랐다. 비 오는 날이면 운동화를 벗어들고 물 웅덩이를 뛰어다니던 모습,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나누던 사소한 이야기들, 시험이 끝난 날 친구들과 늦게까지 웃으며 걸어오던 길이 생각났다. 그때의 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상이 생각보다 넓고 따뜻하다고 믿고 있었다. 어른이 되면서 나는 현실적인 이유를 앞세워 많은 선택을 했고 때로는 나의 진짜 마음을 외면하기도 했다. 안정적인 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늘 다른 가능성을 그리워했다. 봄이 깊어갈수록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퇴근 후에 작은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 올라 땀을 흘리며 걷기도 했다. 낯선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는 예상하지 못한 위로를 받았다. 모두가 각자의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나의 불안도 조금은 가벼워졌다. 어느 날은 혼자 바닷가를 찾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밀려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물결을 보며 내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두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있다는 깨달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도 모든 답을 당장 찾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나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는 말,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더 자주 맞춘다는 말, 작은 일에도 쉽게 웃는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스스로도 놀랐다.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물론 여전히 고민은 남아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밀어내기보다 잠시 바라보고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어쩌면 삶은 거대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이어지는 길인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고 가끔은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나는 계속해서 나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여름이 다가오자 공기의 온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떠올렸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나 역시 조금씩 변해왔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예전에는 변화가 두려워 한 발 물러서기 바빴지만 이제는 낯선 기운이 다가오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여름 햇살은 숨길 수 없는 마음처럼 솔직했고 그래서인지 나도 더 이상 나를 숨기고 싶지 않았다. 퇴근길에 들른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펼쳐본 책 한 권이 내 생각을 깊게 흔들어 놓았다. 책 속 인물은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이해해갔다. 나는 그 대목을 읽으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실수를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동안 사실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날들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작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다시 꺼내 들었다. 서툰 손놀림으로 음을 맞추다 보니 엉망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주말이면 동네 문화공간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참여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꿈과 좌절, 가족 이야기와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오갔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두려워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묘한 연대감이 싹 찼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이 눈빛과 고개 끄덕임 속에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처마 밑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도로를 두드리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 걱정을 씻어내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삶이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렇기에 더 생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는 그동안 정해진 틀 안에서만 안전하게 움직이려 했지만 틀을 벗어날 때 비로소 넓은 풍경이 보인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젖은 신발이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묘하게 가벼웠다. 불완전한 하루였지만 그 안에서 나는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짧은 말만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긴 대화를 나누었다. 부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고민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묻지 않았을 뿐이었다. 진심으로 귀 기울이면 그 안에서 따뜻한 연결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점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친구에게는 고마움을 더 자주 표현했고 동료의 작은 노력에도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 그 변화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 더 큰 위로가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창가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내가 웃었던 순간, 잠시 흔들렸던 마음, 누군가에게 받았던 따뜻한 말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숨을 고른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이제는 오늘을 충분히 살아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길을 돌아가도 괜찮다는 확신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
여름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지만 그 속에서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느낀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고민도 남아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들에 눌리지 않는다. 대신 작은 용기와 솔직한 마음을 품고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계절이 또다시 바뀌더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잊지 않으려 한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나는 조용히 다음 걸음을 내딛는다.